안녕하세요. 책 읽고 태극권 수련하는 타이치 타이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태극권 수련 동작은 제가 가장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수련 동작 중 하나인 좌우전사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무한 반복하고 싶어지는 이 수련 동작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이야기해볼 책은 미국의 천재 사상가로 일컬어지는 켄 윌버의 무경계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쉽고 명쾌하게 답하실 수 있나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켄 윌버는 23세 나이에 그의 첫 저서 의식의 스펙트럼에서 동서양의 심리학을 통합시키는 독창적인 사상을 구축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대중적으로도 인정받게 된 저작이 무경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보지만 그 답을 내기는 쉽지 않은 이 인류의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천재 사상가는 어떤 답을 내놓았을지 궁금한 분들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태극권 수련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배웠던 건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했던 참장공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웅경공, 그 다음으로 배우는 본격적인 수련 과정이 기본공이라고 부르는 전사입니다. 기본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기본 전사라고도 합니다. 제가 다니는 태극권 도장에는 이렇게 기본 13전사라고 해서 정리가 돼 있고요. 전사는 실을 감다, 얽어매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손을 비틀거나 감는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한다던 좌우전사는 기본 13전사에서 무려 8번째에 있는데요. 순서상으로는 제8식이지만 동작이 쉽고 재미있어서 관장님께서 좌우전사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좌우전사 먼저 소개합니다. 좌우전사가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먼저 정면을 바라보고 서서 두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약간 더 벌려 안정적으로 서주시고 참장공 자세처럼 무릎을 약간 굽혀주세요. 어깨부터 허리까지는 일자가 돼야 하는 것 잊지 않으셨죠? 그 다음 오른쪽 다리로 무게중심을 옮겨줍니다. 두 팔을 들어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마치 축구공 같은 걸 두 손으로 가볍게 감싸는 것처럼 두 손바닥이 마주보게 해주세요. 이때 두 손바닥면이 완전히 포개지는 게 아니라 45도 정도 각도로 엇갈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오른손이 아래로, 왼손이 위로 가게 바꾸어 줍니다. 45도 각도는 유지. 그리고 무게중심을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로 서서히 옮겨줍니다.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옮겨가면서 상체와 팔도 왼쪽으로 따라가죠. 이게 바로 무게중심에 몸이 따라가는 전사 동작의 핵심입니다. 다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위상을 바꾸어주고 다시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무게중심을 번갈아 옮기면서 두 팔의 위상을 바꾸어주는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시면 되고요. 더 하실 수 있으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반복하셔도 됩니다. 좌우전사 동작을 할 때 집중이 잘 되는 날은 참장공 못지않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동작입니다. 빨리 직접 해보고 싶으시죠? 그럼 세부사항 몇 가지 짚고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좌우전사의 다른 이름이 운수인데요. 구름손? 명확한 느낌은 안 오는데 구름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잡고 옮기는 건가? 저의 스승님, 관장님은 양손으로 구름을 걷어내는 형상으로 설명하시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팔은 몸에 붙이지 마시고 양손 위치는 위에 두는 손이 눈썹보다 더 올라가지 않도록, 아래 두는 손은 배꼽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게중심 이동이 먼저인지
손동작이 먼저인지 엉키는 수가 있는데요. 다리 한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상체는 그 무게중심의 이동을 따라갑니다. 무게중심이 모두 옮겨지는 순간 손동작을 바꾸어주고 다시 반대쪽으로 무게중심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게중심 이동과 손동작도 중요하지만 제가 좌우전사, 운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평 이동입니다. 왼쪽 다리로, 오른쪽 다리로 무게중심을 옮길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펴고 서게 되거나 어깨, 상체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배꼽에 좌표가 있다고 가정하면 Y축 이동은 없고 X축 이동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평 운동이죠. 구름은 수직 운동 없이 수평으로만 이동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구름의 운동 방식과 좌우전사, 운수의 운동 방식이 유사한 것 같네요. 이 좌우전사를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보법이라든지 응용되는 동작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게중심 이동과 수평 운동이 중요하니까 잘 익혀두세요. 제가 이 좌우전사를 수련하면서 떠오른 책이 한 권 있는데 책 내용이 어려워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도 많이 뒤적여보고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자신의 특성들, 키가 크다, 작다, 선하다, 악하다, 이성적이다, 감성적이다, 성격이 느긋하다, 급하다, 혹은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수학 문제를 잘 푼다는 것 등을 묘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인 절차가 존재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답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는 작업. 우리가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 경험의 세계에 일종의 선이나 경계를 긋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 안쪽에 있는 모든 것을 나라고 지칭하게 되죠. 반대로 그 경계선 밖에 있는 것들을 내가 아닌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그 경계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전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그 선 안쪽에 있는 것을 묘사하면서 답한 것처럼요. 그게 무슨 문제냐고요? 켄 윌버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 인간이 겪는 모든 갈등의 원인이 바로 그 선긋기, 경계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무경계라는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자연에는 경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극히 인간의 관점에서 구분짓고 경계를 만들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위험한 곳과 안전한 곳, 옳은 것과 그른 것,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않을 것인가, 누구를 친구로 사귀고 누구를 배척할 것인가. 결국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경계를 긋고 그렇게 나뉜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경계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갈등이 생겨난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이어서, 나와 조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민족이어서, 다른 나라 사람이어서, 종교가 달라서, 나와 다른 정당을 지지해서, 나와 세대가 달라서, 나와 성격이 달라서, 내가 그은 경계 밖에 내가 아닌 것들은 적이 되고 크고 작은 갈등이 유발되며 심지어는 전쟁 또한 불사합니다. 불행히도 선을 긋고 경계를 나누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흔히 다른 개체와 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피부를 경계 삼아 내 몸이라 일컫지만 몸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일 뿐 몸 자체를 자신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몸과 정신 사이에 경계가 생겨나고 그 경계로 인해 생긴 갈등을 말해볼까요? 매일 아침 침대에서 5분만 더 자야겠다고 아우성치는 몸과 출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맞서는 내 의지와의 갈등, 많이 공감하시죠? 이제 흔히 인간이 에고, 자아상이라 일컫는 쉽게 말해 내 마음이라고 부르는 정체성의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경계짓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중에서도 일부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는 내가 아닌 것으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협소해진 자아상을 페르소나라고 하며 나에게조차 나로 인정받지 못한 마음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본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그 질문 내 그림자라는 망설이 이라 쓰고 불렀네 개그가 되고 나서 망설인 적이 없었네. 작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도표로 나타냈는데 이름하여 의식의 스펙트럼입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경계들을 페르소나와 그림자, 자아와 신체, 전 유기체와 환경, 그리고 어떤 경계도 긋지 않은 온 우주로 정리하고 다시 그 경계를 페르소나 수준, 자아 수준, 전 유기체 수준, 그리고 온 우주를 하나로 인식하는 합일의식으로 정의했습니다. 켄 윌버는 이렇게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경계를 허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책 내용을 겉핥기식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냥 편하게 누워서 책을 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보게 될 정도로 와, 이거 말이 되는데? 재밌는데? 했던 설명들이 꽤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지만 같은 내용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해나 효용의 정도가 다르니까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책을 꼭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은 자연에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신기하게도 바로 이 부분에서 좌우전사와 이 책의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왜 대극이 생겨날까요? 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한 쌍의 대극 중 어느 한쪽일까요? 위, 아래, 안, 밖, 큼과 작음, 선과 악, 삶과 죽음, 즐거움과 고통, 자유와 속박, 심지어 사회적 미적 가치관도 성공과 실패, 아름다움과 추함, 지성과 어리석음처럼 언제나 대립적인 용어로 진술됩니다. 우리가 가장 추상적이라고 느끼는 개념조차도 그 기저에는 대극이 있습니다. 논리학은 진실 대 허위, 인식론은 외관과 실제, 존재론은 존재 대 비존재에 대해 다루고 있죠. 물론 우리가 대극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자연 속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큰 개구리와 작은 개구리, 잘 익은 오렌지와 덜 익은 오렌지처럼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똑똑한 곰과 둔한 곰이 있을 수 있지만 곰들의 세계에서는 열등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 세계에도 삶과 죽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간 세계에서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늙은 고양이는 죽음이 임박했다고 해서 공포의 급류에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숲으로 들어가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경계의 세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경계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쾌락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어쩔 수 없이 고통은 더 두려워집니다. 선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악에 대한 강박관념은 더 강해지죠. 성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실패에 대해 더욱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집착할수록 죽음은 더 두려운 것이 됩니다. 무언가에 가치를 두면 둘수록 그것의 상실은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나 대극 중 어느 한쪽을 근절시키기 위해 애써왔다고 켄 윌버는 말합니다. 이 모든 곤경과 불행의 뿌리, 즉 경계는 대극의 양쪽을 화해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박기 없는 안, 패배 없는 승리, 고통이 없는 쾌락, 죽음이 없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의 모든 신비 전승에서는 대극의 환상을 꿰뚫어 본 사람을 해탈한 자라 일컫습니다. 양극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양극의 싸움으로 비롯된 무의미한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곧 실제는 무경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온 우주가 곧 하나라는 합일의식에 도달하자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바로 태극사상이었습니다. 태극사상은 우주 만물이 음과 양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음양사상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음과 양이라면
또 대극인가 싶지만 태극 문양을 봐주세요. 음과 양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보면 음과 양이 무한하게 이어지며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할 수 없으니 일체가 하나이다 라는 태극사상은 바로 무경계의 합일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실은 그래서 태극권의 수련 동작들에도 음과 양의 조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켄 윌버의 무경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저는 앞으로 저를 둘러싼 삶의 문제들을 마주할 때, 불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때면 그 경계를 허무는 시도 중의 하나로서 태극권 수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도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수련 동작 중 하나인 좌우전사, 운수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태극권과 뜻밖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기뻤던 켄 윌버의 무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책과 태극권 수련 동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치 타이거였습니다.